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 제오쌤입니다.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을 배워보겠습니다. 생물체가 한 마리 있는 것을 개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같은 종이 모여 있으면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동일 종의 모임. 그리고 여러 동물들이 동물원처럼 모여 있으면 군집이라고 하고 종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환경하고 생물체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것을 생태계, 생물과 환경. 자, 생태계 구성 요소는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고요. 비생물적 요인은 빛, 온도, 물, 공기, 토양처럼 살아있지 않은 환경을 말하고,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는 식물, 소비자는 동물, 분해자는 세균, 곰팡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산자는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고, 그래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해요. 유기물을 스스로 만듭니다. 소비자는 다른 생물을 먹어야 돼요. 분해자도 배설물이나 사체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종속 영양생물, 다른 생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됩니다.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라고 하고, 빛의 세기가 좋아서 광합성이 잘 되는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반작용이라고 하고, 세균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토양이 비옥해지는 것,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여러 예들이 있는데, 첫 번째 빛, 빛의 세기. 이렇게 산이 있으면 약한 빛을 받는 나무, 강한 빛을 받는 나무, 각각 좋아하는 빛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한 식물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부분은 이렇게 울타리 조직이 두껍고, 그 다음에 약한 빛을 받는 잎은 울타리 조직이 덜 발달해서 두께가 얇고, 강한 빛은 잎이 좁고요. 약한 빛을 받는 잎은 넓습니다. 두 번째, 빛의 파장. 요거는 색깔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도가 높아서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돼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이렇게 깊이에 따라 다르게 사는데, 녹조류는 핵함, 갈조류는 미역, 홍조류는 김을 연상하시면 되고요. 파란색은 이렇게 가장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서 서식하는 해조류가 파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조 시간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식물의 개화나 동물의 생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일식물, 봄에 주로 개화가 되고 붓꽃 같은 경우, 단일식물은 가을에 주로 개화가 되는 국화 같은 종류, 꾀꼬리는 봄에 번식하고 송어는 가을에 번식. 이런 낮밤의 길이가 일조시간입니다. 온도가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경우, 온도 때문에 물질 대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동물의 경우 철새, 겨울잠, 포유류, 추운 지역에서 말단부 작고 몸집이 큰 북극곰 같은 거 연상하시면 되고, 부피당 표면적이 감소해서 체온 방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 털로 뒤덮인 털송이풀, 낙엽 떨어뜨리는 낙엽수, 큐티클이라고 하는 것으로 쌓여있는 상록수. 물과 생물의 예는 동물의 경우 파충류의 비늘, 그다음에 알의 두꺼운 껍데기, 곤충의 키틴질, 이런 게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식물의 경우는 육상식물들은 뿌줄이, 뿌리가 발달해서 수분을 이동시키고요. 수생식물들은 통기 조직, 기체가 통과할 수 있는 조직이 발달해 있고, 건생식물들은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발달합니다. 토양과 생물, 땅 위쪽에는 산소가 많기 때문에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호기성 세균들이 있고, 땅 속에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혐기성 세균들이 주로 서식하고 있어요. 호감, 좋아한다. 극혐, 싫어한다. 그래서 기체, 산소 연상하시고, 지렁이는 토양의 통기성을 높이고요. 분해자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에 영향 주는 마지막, 공기와 생물.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혈구수가 증가해서 산소 운반을 최적화시킵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통해서 기체 조성비가 바뀔 수 있고, 호흡을 통해서도 기체 조성비가 바뀔 수 있고, 나무는 살균 물질을 분비해서 바로 피톤치드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공기와 생물에 영향 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